책을 하다가 또 다른 교수님이 쓴 책을 하니까 조금 다르죠. 글자도 다르고, 뭐, 저는 등간 척도라는데 이분은 간격 척도라고 뭐 쓰는 게, 좀,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이분은 뭐, 일본에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말이 좀 다르고, 어쨌든 뭐, 큰 내용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정규 문법은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영상이 이거 포함해서 한 6개, 20분짜리 한 6개 좀 남은 것 같은데, 요 전체 이 PPT가 한 90몇 페이지니까 한 동영상 하나마다 한 10몇 개씩 PPT를 이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퀴즈를 내면 이제 되겠습니다. 평균에 관한 분석, 평균에 관한 단일 표본 T 검정, 이제 하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 귀무가설이 똑같죠. 제 보면 뮤 이퀄스 뮤 제로, 뮤가 is not equal to 뮤 제로. 그러니까 뭐니까 평균이 같다, 같지 않다. 그렇죠? 대립가설은 어떻게 됩니까? 같지 않다, 하나가 크다, 뭐 2번과 3번이 이제 양측 검증, 그 밑에 틀렸네요. 이 콜이 없는 이거를 그냥 밑에 뭐 별 상관성은 없다. 이쪽에 넘어가고 그래서 이 콜일 경우는 보통 이제 빼는데 근데 실제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2번과 3번이 단측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1번이 양측이죠. 하여튼 귀무가설이 뭡니까? 두 개의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입니다. 모표준 편차가 기지일 때, 기지가 일본말이죠. 안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여기 1만에서 알파 곱하기 100% 신뢰구간. 이게 뭐니까? 알파를 0.05면 1 빼기 0.05면 0.95 곱하기 100. 그러니까 0.95의 신뢰구간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뮤에서 x바에서 여기죠. 이게 이제 신뢰구간이죠. 신뢰구간을 계산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죠. 뭐 표준에서 신뢰구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표준표준 모를 때 여기 이제 알면은 시그마를 쓴다는데 실제는 아는 경우 없죠. 아는 경우 거의 없고 모르는 거 그냥 S는 뭡니까? 표본에 표준표준을 쓰는 거죠. 실제 똑같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정규분법, 이건 T분법이라는 얘기인데 뭐 별 차이는 거예요. 독립표본 T검정 단일 표본은 하나고 독립표본 두 개를 이제 A와 B 그래서 두 모평균의 S패스에서 가면 이 T분수에 가면 독립 단일, 뭐, 대응,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응은 이제 한 사람이 왔다 갔다, 뭐, 한 번, 두 번. 약을 먹기 전, 약을 먹은 후. 독립은 남녀, 뭐, 대응, 이제, 단일은 하나 가지고. 등분산을 가정했을 때 검정, 가정했을 때 검정. 그래서 보통 가정했을 때 검정을 하죠. 이제 등분산을 가정했을 때. A 집단과 B 집단의 등분산이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제 등분산일 때하고 등분산이 아닐 때하고 하는데 실제는 결과가 거의 뒤바뀌지 않습니다. 등분산일 때하고 등분산이 아닐 때 거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보통 등분산이라고 집단 간에는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하죠. 가정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분산 분석에서 보여드렸죠. 집단 간에는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하죠. 근데 실제로 가정에 맞았을 때가 안 맞을 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등분산의 가정,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등분산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모평의 차이에 관한 검증, 여기 보시면 차이에 관해서 검증하죠. 여러분은 이런 수식을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시험에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저희는 외웠습니다. 외우라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하고 막 그러는데 미국에서 숱하게 써보고 조지아에서도 있고 맨날 써보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알면 됩니다. 알면 되고 SBS 돌리면 되고 차이 등분산 가정했을 때 구간 추정 공식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대응표본은 하나를 가지고 두 개, 하나 가지고 두 개, 뭐 또 가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 여기 보시면 이제 단일 표본 뭐 이래서 수식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주의하고. 이거 뭐 이양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T테스트를 하고 여기 이제 분석에 보시면 위에 보면 이제 여기 평균 비교 위에서부터 네 번째 평균 비교라고 있죠. 평균 비교. 분석을 들어와가지고 여기 위에서부터 하나, 둘 보고서 기술 통계 표 평균 비교로 이제 평균 비교를 누르면 여기 오른쪽에 또 나오는데 거기에 T하고 분산이 같이 쓴다. T가 단일 표본, 뭐 독립 표본, 대응 표본. 보통은 독립 표본을 쓰죠. 보통 독립 표본 다 쓰고 독립 표본 그냥 쓰고. 그다음 맨 밑에 이론 배치 분산 분석. 이론 배치 원웨이라는데 하나의 그래서 원웨이 분산 분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데이터를 긁어가지고 컴퓨터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뭐 빅데이터라고 여러분이 쭉 긁어가지고 데이터를 엑셀에 쳐넣어. 엑셀에 쳐넣죠. 엑셀에 쳐놓고 그 엑셀에 쳐놓은 거, 엑셀에 데이터를 쳐넣어. 그죠? 그거를 가지고 있다 쭉 집어넣고 그게 뭐 분석이라고 있어요. 분석이 와서 뭐 보고서 기술통계표 평균 비교를 눌러. 평균 비교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면 독립표본 뭐 T검정 이렇게 T 분석 나와요. 그럼 그거 누르면 돼요. 누르고 거기다 집어넣고 집단위 남자 1, 여자 2 그렇게 찍고 거기다 뭐 값 집어넣고 돌리면 됩니다. 이제 분할표라는 게 이제 이게 크로스 태블릿에서 이게 이제 카이스퀘어에서 우리가 뭐죠? 교차 분석이 이겁니다. 여기 이제 2x2 분할표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2x2. 제가 이제 우리 책에서도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해서 어떻게 됩니까? A, B, C, D하고 M1 있고 M1, N1 이렇게 쭉 해서 큰 L 있죠. 그럼 이제 일단 뭐 아이템 A의 A1, 그다음 아이템 B의 B1, A1과 B1의 실제 값이 A로 나왔죠. A로. 이게 카이스퀘어 위에 보시면 2x2 그 분할표하고 일반 형태하고 카이 제곱이라고 있어요. 카이 제곱, 카이스퀘어. 이게 카이스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쓰신 건데 우리가 한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크로스 태블레이션 어널리시스, 크로스 태블레이션이 분할표, 크로스 태블레이션 어널리시스이고 통계량을 카이 제곱으로 합니다. 카이 제곱으로 하고 이걸 카이 제곱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의미를 제가 했던 거하고 동일한 의미가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다 SPSS 쓰니까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학교마다 다른 거를 가르치면 안 되죠. 그건 과학이 아니죠. 과학이랑은 동일한 개념이 되죠. 여기 스몰 a 있죠. 스몰 a. 아이템 A의 A1, 그다음 아이템 B의 B1의 스몰 a. A가 실제치고 예측치는 어떻게 구한다 했습니까? 그쪽에서 합계가 N1이 있죠. 조그만 스몰 N1. 그다음 밑으로 오면 M이 있죠. 그래서 N1 곱하기 M 스몰 M1 나누기 빅 N 전체 합계. N1 곱하기 M1 나누기 N. 그래서 그 값을 A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성을 해가지고 그 값이 크게 나오면 관계가 어느 쪽으로 있는 거고 그 값이 적게 나오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분할표를 만들게 됩니다. 실제 직접을 해서 T검정 있다. 그 밑에 너무 적을 때는 도수가 적을 때는 잘 안 나온다. 우리 학생들이 해보면 카이스퀘어에 너무 샘플이 적으면 교수님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샘플에 각각. 여기에 뭐냐면 여기 A, B, C, D라고 조그만 거 있죠. 4개. 그러니까 2x2니까 2 곱하기니까 셀이 4개죠. 이 4개당 각 셀당 한 2, 30개씩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샘플이 몇 개 주면 돼요. 최소한 100개는 넘어가지고 A에도 한 30개, B에도 한 20개, C에 몇십 개, 이 정도 되면은 딱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됐고, 이제 상관 분석.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설명한 것과 다른 식으로 이분이 설명했으니까 요걸 한번 보세요. 오늘 좀 읽어보십시오. 상관관계, 관계의 관계. 두 개의 양적인 변수. 양적인 변수라는 게 전부 이제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약에 서열척도하고 명목척도 가지고 상관분석을 하면 제가 틀렸다 이렇게 합니다. 왜 틀립니까? 그러니까 서열척도나 명목척도 가지고는 상관관계 분석을 못합니다. 양적인 척도만 가능합니다. 두 개의 양적인 변수 X와 Y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변수 관계를 시각에 호소하여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포도 혹은 산점도라고 불리는 그래프를 중요하다. 스캐터 다이어그램이라죠. 일본에서 산점도란 말을 쓰나 봐요. 저는 옛날에 그런 말을 듣지도 못했는데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다른 분이 산점도란 말을 써가지고 그건 일본이 그렇게 쓰는 거고 산포도 흩어진 정도. 두 개의 변수 X와 Y가 있을 때에 X의 변화에 따라서 Y도 변화하는 관계를 상관관계 이겁니다. X의 변화에 따라서 Y도 변화하는 관계를 상관관계입니다. X는 변하는데 Y가 안 변해. 이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X도 안 변하고 Y가 변해. 이것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같이 변하는 정도. 이게 moving together. 둘이서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상관입니다.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관계를 양의 상관.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두 줄.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관계를 양의 상관.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관계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한다.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관계를 양의 상관.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관계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한다. 어느 쪽의 관계도 보이지 않는 경우는 무상관이라고 합니다. 무상관.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상관관계 분석하면 어떻게 하냐면 H0 귀무가설이 땡땡 R0 이퀄 0 R 이퀄 0 그 다음에 HA 대립가설은 HA나 H1이라서 HA는 땡땡 그 다음에 R0 이퀄 0 is not equal to 0 제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상관관계 분석을 할 때는 귀무가설이 어떻게 합니까? 상관관계는 제로다. 관계 없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상관관계는 제로가 아니다. 관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관계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우리는 다 말로 해도 그렇죠. 그것과 그것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죠. 주가와 소매점 매출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슈퍼마켓에서도 주가가 오르면 소매점 매출도 오르고 주가가 내려가면 소매점 매출도 내려간다. 백화점에서도 주가가 오르면 백화점 매출이 오르고 주가가 내려가면 백화점 매출이 떨어진다. 그렇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없다 그러면 뭐 의미가 없고 관계 있어. 그 다음에 양의 관계라는 건 플러스의 관계, 음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고 둘이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있어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른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6줄 읽어보십시오. 이게 보통 미국에서도 시험 문제 맨날 내죠. 인과라는 건 뭡니까? 하나가 저거에 영향을 주는데 아니 회계분석에 보면 A가 B에 영향을 준다 했죠. 예, 그거는 인과의 하나의 조건인데 인과관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그것만 영향을 줘야 됩니다. 제가 담배하고 폐암의 싸움을 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죠. 미국에서도 수십 명 있고 우리나라도 했는데 법정에서 그런 판결을 했죠. 대법원까지 갔는지 모르는데 흡연을 하고선 이분들의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이 집단으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예요. 판결이 대부분 그렇게 났다. 담배가 폐암하고 관계는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담배 때문에 폐암이 꼭 생겼다고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담배 회사가 폐암에 물어줄 필요가 없다. 인과라는 건 뭐냐? 보세요. 폐암에 걸리는데 다른 모든 것이 없어. 그리고 담배만 영향을 줘서 폐암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담배가 심각한 문제가 되지. 물론 다른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담배 효과가 입증이 돼야 돼. 담배가 폐암에 된 게. 담배가 폐암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줬는지 요새 우리 이제 메르스 할 때 보시면 메르스로 사망하신 분이 많고 16%인가 뭐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 16%면요. 원자폭탄도 그렇게 안 될 거라마? 원자폭탄 떨어뜨리면은 서울에 의해서 뭐 그러면 안 되지. 서울에 원자폭탄 떨어졌다 그러면 16% 1000만 명이지 160만 명이 사망하지 안 할 거라마요. 그렇게 뭐 멀리 있고. 근데 메르스는 왜 이렇게 되냐? 그거는 메르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노약자나 폐가 약하거나 뭐 약하신 분들 있죠. 어떤 분은 건강해서 말짱해졌다 그랬지 뭐. 그러니까 약한 사람에게 그게 가독을 할 수 있는 독을 더 그러니까 담배도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거야. 뭐 내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 식구들 여자가 폐암에 많이 걸리면 여성이 다 흡연도 안 해. 근데 폐암에 걸려. 그럼 그건 담배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담배 피는 남자의 부인이면 뭐 걸릴 수도 있고 그럼 담배 피는 남자는 폐암에 안 걸렸어. 폐가 강한가 보네 뭐. 그쵸? 뭐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인과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수업에서 인과는 거의 안 합니다. 인과는 뭐 거의 안 하고 실제 인과는 어렵고 그냥 관계가 있다, 상관이 있다. 경영학에서 거의 입증이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가 이제 광고 효과가 정말 있느냐. TV 광고 막혔다고 물건이 많이 팔리냐. 광고하고 TV 광고 매출의 직접 관계 그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거나 비슷하게 인과관계 입장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른 개념이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면 이것은 데이터의 통계적 검토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다.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주지 말아야 돼요. 익스트레니어스 베리어블과 없고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딱 영향을 줬다는 게 입증이 돼야 돼.
데이터에 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상관관계입니다. 인과관계는 데이터 배후에 있는 이론적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에 의해서 설명이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변수, extraneous variable, extraneous variable, third variable인데 별도의 다른 것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담배가 폐암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 담배가 뭐를 야기시켜. 그 야기시킨 것이 폐암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걸 third variable이에요. third variable. 근데 그것이 뭐냐?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뭔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되고 그 third variable이 폐암에 영향을 주면 third variable을 잡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third variable에 유일하게 영향을 주는 게 담배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담배는 문제되지. 근데 third variable에 담배 말고도 다른 것도 뭐 공기의 질, 뭐 자동차 배기가스가 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면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죠. 그 인과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뭐 과거에는 통계학을 처음 할 때 우리 교수님하고 a causal effect, a study about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실제는 잘 안 되고 causal-이라는 건 뭐 거의 나오지도 않고 인과는 뭐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고 해죠. causal relationship 한다고 리스레라고 쓰는데 리스레도 설문조사 한 거니까 실제는 안 되고 코베넌스 속전을 써서 그냥 쓰고 있는 카드죠. 흔히 수학을 잘하는 사람 물리도 잘한다고 한다. 관계가 있는 거지 수학 때문에 그렇다고 될 수는 없다. 상관계수.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세상에 주로 상관계수 두 개가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상관계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상관계수는 여기 통상 R이라는 기호로 표기되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취한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취하죠. 상관계수의 부호가 양일 때는 양의 상관계. 양의 상관계가 뭡니까? 플러스 릴레이션십. 하나가 늘면 다른 것도 는다. 마이너스 릴레이션이 뭐니까? 하나가 늘면 다른 것은 준다. 상관관계의 강도는 상관계에서 절대값 또는 자승값인 R제곱으로 평가한다. 이게 이제 결정계수예요.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이 0.448이었더니 R제곱. 0.448과 0.4, 0.198. 그래서 R제곱이죠. R제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A기면 R제곱이 전체 Y의 변화에 대해서 X가 설명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0.448의 관계는 곱하기 하면 0.198. 19.8% 정도로 설명하고 나머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R제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어느 쪽도 1에 가까울수록 상관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관이 존재할 때 상관계수 값은 0에 가까운 값이 된다. 0에 가까운 값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관계가 거의 없을 거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상관계에서 처음 배울 때 수염난 미국 교수가 그런 얘기인데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관계가 있을 거다. 이게 미국에서 뭐 미국의 주가 움직임과 아프리카에서 파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관계가 있을 거다. 왜? 그게 영향을 주고 전 세계는 거의 다 관계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관계가 있더라도 중요한 관계가 아니면은 뭐 그게 실제 입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업이 발전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되면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아내는 게 수많은 거죠. 그 기업이 발전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게 뭐라고 지금 그 수많은 가지예요. 노무 관계를 잘해야 된다. 뭐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게 경영학의 지금 전공 7개라는 게 그거죠. 인사, 생산, 재무, 마케팅, 회계, 국제경영, 경영정보가 그런 겁니다. 미국 가면 뭐 다른 전공이 있고 그 전공을 통해서 우리는 경영학을 발전을 시키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핵심되는 과목들이 되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변수 x와 y의 상관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된다. x의 편차 제곱의 합, x의 이제 편차 제곱의 합을 계산한다. 이게 xi 마이너스 x바가 평균입니다. 자성 쭉 해죠. 그렇죠? 그 다음에 y의 편차 제곱의 자성이죠. 이거 보세요. xi, 서메이션이죠. i가 1부터 n까지. 이게 이제 i가 1부터 n까지라는 얘기 뭐냐. 이거 서메이션 i가 1부터 n까지를 가로 열고 x i 마이너스 x바의 자승이라는 얘기 뭐냐면 이겁니다. x1 빼기 x바 자승 더하기 x2 빼기 x바 자승 더하기 쫙 가서 xn 빼기 x바 자승. x1이 뭐냐? 첫 번째 관측치. 쪽에서 n개의 관측치. x바는 어떻게 계산해? 1부터 n까지 전체 평균이 그겁니다. 밑에는 서메이션 i가 1부터 n까지 yi가 y1부터 yn까지 yi 마이너스 y바의 자승이 어떻습니까? y1 빼기 y바, y 평균 자승 더하기 y2
빼기 y바 자승 쭉 해서 yn 빼기 y바의 자승에서 쭉 가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계산한다. 그죠? 그 다음에 x와 y의 편차 곱의 합을 계산한다. 곱의 합. 그러니까 xi-x바, xyi-y바. 그 다음에 여기 r을 계산한다. r 공식이 그렇게 있죠. 이건 그냥 계산하면 나옵니다. SBS 굴리면. 여기 보시면 위에 거죠. 여기 보세요. s of xx, 그 다음에 s of yy. 글쎄 그게 밑에 들어가고 그게 두 개를 한 거니까. 그 다음에 s of xy, x와 y의 움직임. 그러니까 x와 y가 같이 움직이는 거를 x만의 움직임, y만의 움직임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이거 밑에 제곱권을 왜 붙였냐? 그게 곱하기니까 자승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됩니다. 이걸 r제곱이라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s의 위가 x of y의 자승, 밑에가 s of xx, 그 다음에 s of yy.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x와 y가 같이 움직이는 거의 자승, 나누기 x의 움직임, y의 움직임으로 한 게 결정계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